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제가 하루하루 생활계획표 보내드렸어요. 많이 이렇게 받아보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저랑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좋은 습관을 잡아주는 건 어때? 엄마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다. 그거 잊지 마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생활계획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제가 좋은 점 중에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매일매일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방학이 되면 더 유동적이잖아요. 2시에 누가 이모가 놀러 오기로 했어? 아니면 4시에 수영장을 가기로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계획을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하루하루 생활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큰 계획 먼저 쓰라는 거죠. 자질구레한 거 막 쓰면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4시에 2시에 수영장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처음엔 조금 이렇게 2시에 오늘 수영장 가고 1시에 밥 먹을 거야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숙제는 자기가 어떻게 할지 정해야 돼요. 그러면 큰 계획을 아이가 2시부터 엄마 몇 시에 올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6시, 7시 될 것 같은데 7시로 적을까? 만약에 시간 남으면 그때는 책 읽자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2시부터 7시로 애가 쫙 그어서 수영이라고 적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1시에 밥 먹어야 돼. 그러면 그 전에 빨리 숙제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느끼는 거야. 나 빨리 학습지라도 해야 되겠다 엄마. 그래서 자기가 10시에는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계획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서서히 적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이가 이거를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했어. 노크라는 문제집 푼다. 노크를 했어. 그러면 얘가 한 단원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한 단원을 했는데 얘가 뭐를 해주시냐면 확인란에서 피드백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세모, X를 하는데 얘가 세모예요. 계속 세모를 해요. 그러면 얘는 한 단원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수정해서 고쳐야 되겠죠. 그 고치는 것도 조금 엄마가 봐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노크 3장을 했어요. 3장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요, 26에서 28쪽. 중고등학교 가면 진짜 스케줄 잘 짜는 애들 이렇게 적거든요. 26 시간 뭐까지 다 적는데요. 일단 이 정도만 하면 좋겠죠. 26에서 28쪽을 적어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매일 책 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은 게요, 어제 했던 거 위에 이걸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제 28쪽까지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굳이 펴지 않고 다음날은 29부터 31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쪽수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어머님들이 그 고민 많이 하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못 지킨 거는 알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나 왜 이렇게 못 지켰지 이런 마음 들면서 그 다음날은 또 잘 지켜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거, 계획은 세우면 뭐예요? 해야죠. 그죠? 그런 말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확인을 꼭 해주시고 어머님이 칭찬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칭찬 먼저. 너 동그라미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세모였네? 이게 X였네? 그러면 여기가 X가 자꾸 나오는 이유 뭘까? 이 시간에 너가 문제집을 하기는 힘든 것 같아. 그지? 우리 다른 시간에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오늘 계획을 세울 때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수정하고, 그럼 엄마 이 시간에 해볼게. 그냥 두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오늘도 못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두셔야 돼요. 그럼 또 X를 하면은 자기가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좀 피드백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확인, 큰 계획을 먼저 적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에서 계획표를 짜는데 꼭 빼놓지 않았으면 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뭘까요, 별타쌤? 어떤 분 벌써 제 이제 구독 오래 하신 분들은 벌써 얘기하고 계세요. 독서겠지, 독서. 그죠? 별타쌤 맨날 독서 하는데, 그죠? 독서.
제가 뭐 다음 편에는요, 제가 기초 학력의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갭이 나고 그거에 대한 차를 어머님들이 느끼게끔 이야기 계획표 끝나면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도 저도 안 돼. 내가 정말 문제집도 못 봐주겠고, 내가 지금 뭐 창의 수업도 못 해주겠고, 뭐 예체능이고 뭐고 다 못 해주겠어. 나 인성교육도 너무 힘들고 막 계획표도 못 해. 그러면 요거만 시키세요. 예, 정말 하나만 딱 시켜라. 사실 딱 하나만 뭐 하라면 뭐 시켜야 될까요? 독서. 네, 독서 시간을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또 훌륭한 어머님들, 바쁜 어머님들은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서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 1번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독서에 대해서 강조 드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독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수포자, 수학도 포기할, 국어도 포기자, 영어도 포기자, 그 다음 인포자, 인생도 포기해야 돼요. 너무 무섭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강조 드립니다. 물론 제가 다른 것도 이제 좀 하셔야 돼요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만은 꼭 해야 돼요. 도대체 독서 해야 말이죠. 그죠? 제가 근데요, 책 읽는 법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까 제 거 독서 한번, 별타쌤 독서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하나만 포인트 드리면, 그거 나 유튜브 찾아볼 시간 없어. 하나만 포인트 드리고, 우리 아이 책 안 봐요. 그러면요, 그 책 똑같은 거를 사면 제일 좋아요. 돈 아까운데. 독서는 투자하셔야 돼요. 왜 영어 수학을 투자하시면서 독서를 투자 안 하세요? 우리 아이가 정말 힘들고 솔루션을 해야 된다면 2권을 사셔서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으셔서 아이랑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엄마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리고 아이가 안 읽는 이유도 알고, 아이가 있어 하는 포인트도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같은 책을 못 사겠으면 아이가 산 책을 먼저 읽으세요. 야, 이거 이 부분 너무 재밌다. 너 여기 한번 봤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같이 읽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해 주셔야지. 아이랑 같은 책을 읽는다. 솔루션 하나 드릴게요. 네, 아이가 읽었으면 좋아할 같은 책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아이가 그래도 흥미가 없다면 독서 단계를 확 낮추세요. 독서 저학년 독서로 1, 2학년 읽기 시작하는 독서로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책을 안 읽는 게 문제지, 수준 떨어지는 낮은 수준의 책을 읽는,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낮은 수준의 책을 읽는 거는 결코 아까운 시간 아니에요. 독서 수준을 확 내리세요. 독서 수준을 확 내려서 아이랑 같이 읽기 시작하세요. 방학이 그럴 기회예요. 아이랑 같이 책을 읽는다. 네, 독서 강조드립니다. 독서 안 하면 인포자. 네, 무섭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체능이에요. 예체능. 우리 아이들이요, 그래도 학교에서요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코로나 이후에 달라지는 우리의 무서운 학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예체능의 능력이에요. 예체능 능력이 엄마에 따라서 아이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 전엔요, 학교에서 이수 시간이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코더도 배우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줄넘기도 하고 체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으나, 지금 코로나 정상 등교를 못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면서 퐁당퐁당도 있고 매일 가는 학교도 있지만 못한 학교가 더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런 학교 가면서 아이들의 예체능의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예체능 능력 떨어지면 어떨까요? 그죠? 아이의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인문학적인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술, 체육 이런 것들을 못하면 아이들의 인문학적인 재미가 없어져요. 음악, 미술, 체육 요거를 어머님들의 방학 때는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침에 스트레칭을 꼭 넣어요. 제가 극찬을 했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집도요, 보니까요 타바타 운동이라는 걸 아이가 하고 있어요. 매일이요. 그거를 타바타 운동을요. 운동은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 정말 끈기 프로젝트 하시고 계시지만, 캘리책의 끈기 프로젝트를 본받아 하시는 거지만 너무 대단하다고 했어요. 아이를 타바타 운동을 시키시더라고요. 그걸 매일 올리시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스트레칭이라도 타바타 운동이라든가 뭐 굉장히 멋있는 운동 해주시면 너무 좋죠. 요가라든가.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해주셔라. 아침 스트레칭을 해주셔라. 그래서 제가 10분짜리로 찍어가지고요. 별타쌤 스트레칭 이렇게 치면 제가 생얼로 나오거든요. 궁금하시면 보세요. 네. 별로 보여드리고 싶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별타쌤 스트레칭 딱 치시면 제가 나와서 스트레칭 하거든요. 제가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랑 가볍게 할 네,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거 많이 들려주셔야 돼요. 음악을 많이 들려주시고, 지금 피아노는 반드시 해주시고 있으시겠지만, 만약 피아노를 못하고 있다. 피아노는 나 했는데 뭘 더 할 수 있다 하면은, 서브 악기. 저는 칼림바라는 악기를 하거든요. 네. 칼림바라는 악기를 아이들을 시키는데, 칼림바라든가 오카리라라든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좀 서브 악기, 아니면 뭐 피아노를 안 시키고 있으셨다면 피아노를 시키신다든가. 물론 네, 코로나 걱정되죠. 근데 소독 잘하고 가셔서, 물론 걱정은 되지만 아이의 네, 예술적인 기질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 시켜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미술이요. 학원 보내주셔도 좋지만 학원보다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생겼는데요. 명화로 배우는 그림 상상력이라는 책이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명화를 아이가 상상력 있게 그리는 부분이거든요. 전에는 물감도 쓰고 막 이랬지만 그런 것들도 좀 책을 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미술에서 종이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꾸준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체능이랑 네, 이런 것들을 꼭 넣어주셔야, 독서 두 가지는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편도 기대해 주세요. 별표